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45명으로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64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가운데 방역당국은 접종 이후 이상 반응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혈전 논란과 관련해 백신 접종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며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도 곧 혈전 논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혈전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물량을 놓고 유럽연합과 영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EU는 백신의 영국 수출 금지 가능성을 언급했고 영국은 비민주 국가들이 쓰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6.5%로 대폭 상향 전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445명 추가돼서 누적 97,29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2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99명이 확진됐고 광주와 전남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2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68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추가 없이 누적 100명을 유지했고 완치 환자는 364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89,178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8명으로 이 가운데 9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누적 인원이 64만 1,000여 명으로 대상 인원의 80% 수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김희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연일 3,4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70에서 80%가 발생해 자칫 잘못하면 4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총괄조정관은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접종 21일째인 오늘 0시 기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총 64만 1,000여 명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4월부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접종이 본격화된다며 2분기까지 1,200만 명 예방 접종을 목표로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접종이 진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17일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며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WHO는 성명에서 혈전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맥혈전은 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흔한 심혈관 질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각국이 백신 접종 후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일상적이라며 이는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WHO는 현재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익이 위험성보다 크다고 여기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오늘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일부에게서 혈전이 생성됐다는 보고와 관련해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EMA는 오늘 안전성 위반의 임시회의를 열고 그동안 수집된 정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추가 조치를 위해 필요한 권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EMA는 앞서 지난 16일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예방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의 위험성보다 크다는 견해를 유지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에머쿡 EMA 청장도 같은 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수백만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할 때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 밖의 것은 아니다라면서 혈전 발생 보고와 관련
현재는 백신 접종이 이들 질환을 유발했다는 징후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혈전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급 물량을 놓고 유럽연합과 영국 간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국에 대한 수출 차단 가능성을 언급했고 영국은 비민주 국가들이 쓰는 벼랑 끝 전술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EU 집행위원회가 현지 시간 17일 영국에 대한 백신 수출을 차단할 가능성을 공개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회원국들이 코로나19 3차 유행에 직면해 있다며 백신 접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에서 영국으로 수출된 백신 물량에 비해 영국에서 EU로 공급되는 양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It is hard to explain to our citizen why vaccines produced in the European Union are going to other countries that are also producing vaccines, but hardly nothing is coming back to the European Union. 그는 이어 상황에 따라 영국에 대한 백신 수출 제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f the situation does not change, we will have to reflect on how to make exports to vaccine-producing countries dependent on their level of openness. 하지만 영국은 유럽의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에서 영국으로 백신 물량이 오는 것은 계약에 따른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외무장관은 EU가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Frankly, I'm surprised we're having this conversation. It is normally what the UK and the EU team up with to object when other countries with less democratic regimes than our own engage in that kind of brinkmanship.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 차질로 물량 부족에 시달리는 EU와 영국 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75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할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는 24일 국내에 들어옵니다. 백신에 접종하는 각 지역의 예방접종센터는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 시내에 있는 체육시설에 예방접종센터가 차려졌습니다. 화이자 등 mRNA 백신 보관에 필요한 냉동고를 갖췄고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공간도 널찍하게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곳에서 만 75살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먼저 신분을 확인하고 열검사와 예진표 작성, 의사의 예진과 주의사항이 이어집니다. 열이 나면 열 나고 머리 아프고 온몸 부시고 울렁울렁하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열제 같은 걸 드시면 돼요. 접종 후엔 타이머를 받아 15분 동안 대기하며 이상 여부를 감지합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가정한 상황도 연출돼 대응 매뉴얼을 점검했습니다. 1,800명이 왔을 때 정말 질서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그다음에 원만하게 이 플로어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방역당국은 이 같은 모의훈련을 오는 23일까지 17개 지역 접종센터에서 완료하고 전국 263개 센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 안에 들어오기로 한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 가운데 우선 25만 명분이 오는 24일 국내에 도착합니다. 백신은 도착 후 전국 22개 접종센터로 옮겨져 냉동고에 보관되고 나머지 25만 명분은 이번 달 마지막 주에 들어오게 됩니다. 국제 백신 구매 공동 프로젝트인 코백스에서 제공받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35만 명분과 70만 명분, 두 차례로 나뉘어 이달 말과 다음 달 말에 각각 운송이 시작됩니다. 총 105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다음 달 중 국내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해당 백신은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지만 WHO 긴급 사용 품목에 속해 있어 절차상 유럽으로 반출된 뒤 도입하는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 백신은 만 65살 이상 요양병원과 시설에 입소자와 종사자 등이 맞게 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각종 백신 접종 후 열이나 두통 등 신체 반응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경우 젊을수록 이런 부작용이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의료진입니다.
지난 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38도 이상의 발열과 오한, 근육통을 앓았습니다. 증상은 접종 후 대략 10시간 뒤부터 생기는데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고 대략 이틀 정도 지속되는데 백신을 맞고 발열과 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은 1.8%입니다. 그런데 나이대로 보면 50대는 0.8%에 불과하지만 40대, 30대로 가면 각각 1.2%, 1.7%로 부작용 비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20대는 평균치의 2배가량인 3.6%에 달합니다. 젊을수록 이상 반응이 많은 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전달체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나이 든 사람에 비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험이 적고 젊을수록 면역세포도 활발해 반응이 세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데노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거든요. 예.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에 노출이 많이 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이미 몸에 항체나 어떤 면역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약하게 나타나는 면이 있고요. 하지만 면역 반응이 세다는 것은 예방 효과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독감 백신보다도 훨씬 더 항원성, 즉 항체를 만들게 하는 힘이 더 크니까 90% 이상 다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 보통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가벼운 반응은 2, 3일이 지나면 사라지고 증상이 심하면 타이레놀 등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39도 이상의 고열이 생기거나 증상이 3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국내 제약사인 종근당의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주의 허가 신청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식약처 검증자문단은 나파벨탄주의 이상 임상시험 결과를 놓고 허가 여부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식약처는 자문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지 않고 임상 3상 시험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검증자문단은 종근당 측이 이상 임상 자료에서 이 약의 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치료 결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 결과를 제출받아 허가 심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들이 현지 시간 17일 존슨앤존슨의 얀센 코로나19 백신을 변이가 발생한 지역에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WHO의 면역자문단인 전문가 전략자문그룹의 알레한드로 크라비오토 의장은 이날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얀센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한 국가에서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그것은 우리가 나이 상한 없이 18세 이상 인구에게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데 필요한 효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WHO는 지난 12일 얀센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프랑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500명으로 지난해 11월 2차 봉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의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만 6천 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415만 명에 이릅니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정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욱 강력한 조치들이 이번 주말부터 수도 파리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18일 구체적인 방역 강화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한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용적인 지역별 지침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금의 제로금리를 1년째 동결했습니다. 제로금리는 2023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6.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다시 제로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17일 정례회의에서 현행 0에서 0.25%인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춘 뒤 8차례 연속 1년째 같은 수준에서 동결시킨 겁니다. 제로금리 동결은 만장일치였습니다. These measures, along with our strong guidance on interest rates
and on our balance sheet, will ensure that monetary policy will continue to deliver powerful support to the economy until the recovery is complete.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6.5%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난해 12월 예측치인 4.2%보다 대폭 높였습니다. Indicators of economic activity and employment have turned up recently, although the sectors of the economy most adversely affected by the resurgence of the virus and by greater social distancing remain weak. 연준은 오는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넘어 일시적으로 2.4%까지 오를 수 있지만 내년엔 다시 2%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6.2%인 실업률은 올해 연말에는 4.5%, 내년 말에는 3.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준의 결정과 전망은 뉴욕 증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3,000선을 넘었고 S&P 500 지수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미중 고위급 외교회담을 이틀 앞두고 북한 핵 문제도 의제로 오를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중 회담장에서 핵 비확산이 논의될 거란 언급은 있었지만 북한 문제가 다뤄질 거라는 직접 발언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사키 대변인은 현지 시간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우리 전략의 일부는 영내 파트너들과 외교, 관여로 주도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파트너 중 일부는 미국이 때때로 적대적 관계를 가진 곳도 있다며 과거 6자 회담에 참여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핵심 파트너이자 첫 순방지인 일본과 한국에서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의 위협도 그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살인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 등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성중독 가능성이 있지만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범죄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사지 가게 총격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용의자 21살 로버트 애런 롱이 기소됐습니다. 4명을 숨지게 한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의 연쇄 총격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국은 용의자 롱이 플로리다주로 이동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롱이 성중독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심이 증폭된 인종과 관련한 증오범죄인지는 판단하기에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He does claim that it was not racially motivated. He apparently has an issue, what he considers a sex addiction, and sees these locations as something that allows him to go to these places, and it's a temptation for him that he wanted to eliminate. 용의자 롱도 수사관에 인종과 관련이 없으며 성적인 욕망과 관련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롱의 SNS 등을 보면 중국을 악으로 규정하는 등 증오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수사가 좀 더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매우 염려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you know, I've been speaking about the brutality against Asian Americans for the last couple months, and I think it is very, very troublesome. 하지만 영김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등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들은 성중독은 변명이라며 당국의 초동 수사 결과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오 범죄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아직 증오범죄라고 판단하긴 이르다는 경찰의 초기 수사 발표에도 용의자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가 넘쳐납니다. 중국이 코로나를 은폐하고 있다며 이 시대 최대의 악인 중국과 맞서 싸우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문석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의 용의자 21살 로버트 애런 롱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린 글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은폐에 관련돼 있다. 우한의 연구소에 들어가려는 조사단을 막았다.
미국인 50만 명을 죽여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것이 중국의 계획이다. 이 시대 최대의 악인 중국에 맞서 싸우자. 중국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중국인과 한인이 운영하는 업소만 노렸습니다. 따라서 현지 한인단체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일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집계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3월 19일부터 지난달까지 미국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는 3,800건 가까이 신고될 정도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폭력에 대해 침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But knowing the increasing level of hate crime against our Asian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 we also want to speak out in solidarity with them and acknowledge that none of us should ever be silent in the face of any form of hate.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욕과 시애틀 등 아시아계가 많은 지역에서는 인종차별 범죄가 되풀이될 가능성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당국도 아시아인 사회의 순찰 요원을 늘리는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국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한인 등이 숨지자 주미 한국대사관, 영사관 등 공관들이 한인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현지 시각 17일 홈페이지 안내문을 올려 애틀랜타 일대 마사지 가게 3곳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 한국계 4명 등 8명이 숨졌다고 알렸습니다. 총영사관은 아직 범행 동기에 대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동포 여러분께서는 유사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체에 대한 공격, 욕설, 폭력 등 범죄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긴급 전화 911로 연락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며 영어 구사가 어려운 경우 912 상담원에게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군사정권에 대항해서 사실상의 미얀마 임시정부 역할을 하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CRPH가 현지 시간 17일 소수민족 무장조직과의 연대를 공식화했습니다. CRPH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군부 독재를 타파하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천명하고 연방민주연합 수립을 위해 투쟁하다 테러단체나 불법단체로 지정됐던 모든 소수민족 무장혁명 조직들이 테러나 불법단체 목록에서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CRPH는 또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공무원들을 보호해준 모든 소수민족 무장혁명 조직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RPH의 성명은 국제사회 무기력 속에 군부의 강경 기조가 변할 기미가 없고 미얀마 국민의 희생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민주진영이 최후의 수단으로 소수민족 무장조직과 손을 잡고 무장투쟁을 벌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는 군중들에 대한 폭력을 거둬달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간 17일 수요 일반 아련 말미에 한 달 넘게 지속하는 미얀마 사태를 언급하며 많은 사람, 특히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나 역시 미얀마 거리에 무릎을 꿇고 폭력을 멈춰달라고 호소한다며 대화가 이기도록 하자 피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달 초 미얀마 현지 한 수녀가 12대 진압에 나선 무장경찰 병력 앞에서 무릎 꿇고 폭력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SNS와 전 세계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서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제품들로 인해서 화학물질을 흡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일상 속에서 접하게 되는 독성 화학물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